네, 주민사대문의 황원입니다. 네, 차승현입니다. 벌써 11월이 다 갔습니다. 뭐 11월의 마지막 날 뭐 이런 관련된 노래는 없죠? 없었던 것 같은데? 10월의 마지막 날만 그렇게 찾고. 네. 들린 소문에 그분이 10월의 마지막 날 들어오는 그 수익이 1년치 수익이 한 90%가 넘는다고. 네. 그 누구 장범준인가? 거기도 벚꽃 피면은 그렇게 그치? 네. 많이 들어오잖아요. 벚꽃연금이라 부른다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랜만에 둘이서 방송을 하게 됐는데 좀 느긋하게 합시다요. 우리 이번 주에 월요일 날 했었잖아요, 방송을. 지난주 월요일에. 아니죠, 네, 월요일 날 네, 했었죠.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방송하는 시간으로 봤을 때 네. 방송 시간이 너무 빨리 오는 것 같아. 그건 그래. 맞아. 네. 어쨌든 근데 되게 많은 일들이 또 이렇게 막 터지기도 하고 되게 많은 뭔가가 생기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사실 뭐 여러저리 그 행정사무감사까지 다니고 이제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에 업무 보고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걸 보던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뭐랄까요 막그 카톡방이나 이런 데서 실시간으로 막 글 쓰고 일어나던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된 것도 있고 뭐 약간 정보를 이렇게 서로 나누기도 하고 약간 이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 지난주였습니다. 예. 사실 지난주에는 모 의원의 위장 전입 의혹 이게 갑자기 느닷없이 누가 이게 어떻게 터진 거예요? 그게 뭐 터질 거여서 터진 거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저기 그 당시에 그 무슨 얘기라고 썼냐면은 기숙사 이야기 가지고 막 그 상임위에서는 기숙사 관련된 거 이제 그 뭡니까 그 재정건설위에서 재정건설위는 사실은 상임위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그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심의인가 조례인가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 같던데 개정해야 되는 것 같던데 그런데 그걸 개정해 달라고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내용을 심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막 심의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카톡방에서 어떤 분이 뭐 의원의 왜 서대문이 이제 발전 안 하냐 그러면은 이제 위장 전입하는 뭐 의원이 위장 전입하고 이래가지고 애를 뭐 중학교를 다른 동네로 보내고 약간 이런 의원이 그러고 있는데 동네가 발전할 일이 있냐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바람에 뭔가 이러면서 갑자기 그것도 이제 문제가 좀 되는 상황이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아는구나라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취재를 하다 보니까는 그 의원이 누군지 하고 뭐 그런 상황이 있다, 의혹이 있다 이것까지는 알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할까 막 이러고 있었는데,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어쨌든 이제 소문이 불거졌으면은 파헤쳐야겠네요. 그러겠죠. 예. 그래서 좀 어쨌든 위장 전입이라고 하는 것도 위장 전입이라는 것도 의혹인 거죠, 사실은. 의혹이지만 예. 그 자체가 이제 법 위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관련해서는 사실은 전대예요, 전대예요. 전대 의원 한 명도 지금 위장 전입 문제 있어가지고 유죄가 나는 바람에 네. 그랬던 의원이 있죠. 저희가 의정 활동할 때는 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건 없는 것 같은데. 알죠, 그분이 누군지는. 아니 누구 대충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 네. 제가 활동할 때는 어쨌든 고발을 당해가지고 그분도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뒷얘기도 재밌습니다만 지금 이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그분이 이 이야기를 본인에서 하는 거 말고는 되게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굉장히 억울해한다. 약간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장관 청문회 같은 가면은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고관 대작 되실 만한 분들이 다 위장 전입 엄청 많이 하고 애들 교육 때문에 많이 하고 요즘은 사실상 그게 너무 무감각해져 갖고 소위 말하는 거의 디폴트죠. 뭐 이제 그거 안 하면 더 이상한 뭐 이런 것 같지만 그래서 이제 누군가는 그 동네 사람이 아닌 어떤 활동가한테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귤을 여기다 두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렇게 터졌다 동네에서 했더니 아니 뭐 요즘에 다 위장 전입하는데 뭐 그게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문제인 거죠. 뭐가 문제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끔 할 정도로 이 고관 대작님들께서 나라를 이따구로 운영하시니까. 근데 저는 약간 지방 의원이 그렇게 하는 건 조금 그러니까 국민적인 저는 지방원이고 장관들이고 그 아닌 사람 누구라도 이게 불법이라고 했으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긴 하죠.
그러면 법을 바꾸던가 해도 된다. 특히나 어쨌든 취재해보고 이렇게 들리는 소문에 보면 되게 약간 이거를 해당 의원이 문제의식 없이 조금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물론 그거 뭐 증명할 수 있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럼 뭐 이렇게 증거가 뭐 누가 녹취를 하고 모르지 녹취를 누가 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그냥 조금 문제의식 없이 그 얘기를 좀 이렇게 많이 주변에다 하고 다녀서 사실은 주변에서 많이 알고 있다 약간 이런 일이 있어서 주변에 좀 터졌던 게 그런 게 터졌었던 거고. 그거는 있어요. 네. 구의원이 네. 뭐 불가피한 상황이든 어쩌든 간에 주소를 구 밖으로 옮기잖아요. 그거 그냥 바로 아웃이잖아요. 바로 제명. 그거 모르시는 분들 꽤 되더라고. 네네네.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의원은 서울시 안에 주소가 있어야 되고 서대문구 의원은 서대문구 안에 주소가 있어야 된다. 근데 국회의원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안에만 주소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뭐 대한민국 밖으로 갈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연희동에 소속 구의원님께서 네. 남북가자동으로 올 수는 있어요. 그건 가능하죠. 근데 여기서 응암동으로 가면은 바로 제명이에요. 네. 그거 작년인가 대구인가 뭐 이쪽에서. 네, 대구시에 있는 그 무슨 기초자치단체 구의원이. 근데 그분은 조금 억울할 수는 있는데 거기가 이제 뭐 뉴타운이나 이렇게 재개발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미뤄지면서. 네, 그러니까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제 또 싼 집 찾다가 보니까 이제 모르고 갔겠죠. 그렇겠죠. 갔는데 이분이 무슨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그러니까. 의회에 이거를 이제 보낼 때 뭐 자기 본 주소를 써야 되잖아요. 살고 그렇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남의 동네 사네 이래가지고. 네. 어쨌든 뭐 자녀까지 그렇게 했을 때는 뭐 바로 제명은 아니지만 본인이 그렇게 되면은 제명이다. 본인까지 만약에 했다면.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은 본인이 그렇게 갔으면 그건 위장 전입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그건 또 위장 전입도 아니지 사실은. 근데 어쨌든 만약에 뭐 의원 되기 전에라도 뭐 그런 걸 혹시 있었다, 약간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빨리 뭔가 스스로 결자 해지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그럴 들긴 수 합니다. 있죠. 본인이 이제 의원 될 생각 전혀 없었고. 그치. 그러다 보니 이제 위장 전입을 시킬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의원 됐으면은 원내 복귀 시켜야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터진 거는 이제 두 번째로 좀 이렇게 알려진 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들어가서 생각보다 저는 의원들이 뭔가 이렇게 재개발과 관련된 이야기를 되게 잘 이렇게 홍보하고 이런 걸 잘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려워요. 재개발 그 프로세스가. 생각보다 모르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이게 조합 설립, 사업 시행과 관리 처분 이 프로세스를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좀 그거 됐건 뭐냐면은 거기서 그러니까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만 그대로 듣고 이렇게 그냥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의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내용이 뭐였냐면 그런 거였거든. 뭐냐면은 재개발을 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일정 수 부분 이상의 찬성과 그러니까 토지로만 보면은 그 찬성 비율로 토지 그 찬성자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의 총합이 일정 부분을 넘어가야지 이게 두 개 같이 이제 충족시켜야지 재개발할 수 있는 그거잖아요. 이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사람 수로는 이제 네. 넘길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이제 유진상과 인왕시장이 그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홍보해가지고 후보지 뭐 등등 된 게 74.1%라고 찬성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구청에서 엄청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뭐 다 알잖아요. 인왕시장 문제 어떻게인지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덩어리가 한 사람 건데. 토지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찬성하는 사람의 토지 그 가지고 있는 토지 총합이 50%인가를 넘어가야 되는 건데 50% 넘길 수 있냐 얘기했을 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그분 마음에 안 들어서면 넘길 수가 없어요. 넘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꾸 모르더라고 이게 지방의원이. 그래서 보면서 이 양반은 모르는구나. 막 사람들하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 다툼을 하면서 막 이러고 하는데 이분 모르는구나. 그건 거의 일반 상식 같은 내용 아니에요? 근데 모르더라고. 아니 이게 어느 특정 그 면적에 네. 말씀대로 찬성하는 사람이야 많을 수 있죠. 근데 그분들이 소유한 땅이 요만치고 그치. 소수가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으면은 그렇지. 이게 뭐 민주주의 다수결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충족해야 된다는 그러죠. 거를. 네. 그렇죠. 기본이죠 생각하면. 너무 기본인데 그걸 모르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지금 의원들이 하는 얘기를 다 믿을 필요는 없구나. 약간 다 믿어서도 안 되겠구나. 약간. 그러니까 모르니까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나 뭐 이럴 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물어보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또 답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이분들도 자기 업무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래서는 자기가 또 물어봤대. 가가지고 저기 담당 부서한테 막 물어봤는데 다시 돌아와서는 그렇지 않다고 이미 뭐 다 또 그래서 사람들이 듣다 보니까는 질문 자체를 아예 이해를 못 하고 있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가서도 엉뚱한 질문하니까 엉뚱한 답이 오고 약간 이랬던 거라서 이게 지금 의원들의 자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의 가장 큰 권한은 질문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질문을 잘해야 그분의 능력치가 좋다 나쁘다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얘기를 그냥 고스란히 가서 이렇게 고스란히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자기 소화가 안 됐으니까 질문을 못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답도 그냥 고스란히 그냥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답을 해버리니까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아하면 어하고 약간 누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아하면 어하고 찰떡같이 알아듣고 질문하고 찰떡같이 알아듣고 답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하면 아라는 질문 옮기고 거기서 어라고 하면은 그냥 어라는 답변으로 와버리니까 이게 뭐 그랬던 이랬습니다. 뭐 한 주 동안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요번 주부터 이제 그 감사도 이제 방송이 되잖아요. 유튜브로 방송되는 거 많이 보시면서 조금 어떤 질문 하는지 어떤 답변하는지 좀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다. 행정사무감사가 네. 뭐 지금 이게 9일인가 뭐 이렇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주말 빼고 하니까 사실상 이제 7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이틀인가 사흘 3일인가 정도. 뭐 이런 정도는 개별 감사라고 해요. 그렇죠, 맞아요. 이걸 안 하는 다른 의회도 있긴 하지만 이걸 개별 감사를 갖고 의원 개개인이 자기가 궁금한 거를 부서를 불러서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이때는 이제 상임위 구분 없이 이제 불러서 이제 물어보고 하는데 이때는 소위 말해서 그 뭐 14개 카메라를 다 놓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14명의 속개사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기록에 남지 않는 뭐 질의와 문답이 오가는 거고 뭐 안 부를 경우도 있고 본인이 이제 요청했던 자료를 검토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약간 주민한테 공개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공개하기도 애매한.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그 시간에 자기가 요청한 자료 검토하는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요 시간 빼놓고 이제 나머지 시간에 그 이제 부서 상위별로 근데 불러서 이제 강평이 하루 있고, 그러니까 사실상은 오늘부터, 그러니까 월요일인 오늘부터 시작된 월화수 이게 끝인 거죠, 사실은 거의. 실제로 방송으로 나오고 이런 거.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제 그 개별 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네. 초기 그걸 제하고 난 다음 이제 네. 한 3일 정도가 그렇게 그쵸. 되는 거죠. 관심 가지고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는 이제 얘기 되는 거고 일정에 대한 얘기 드렸고요.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그랬더니만은 구의회에서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뭐 10가지 정도를 좀 국민들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2025년도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물어보는 그 여론조사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설문조사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소개해드리고 이거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 좀 사업 설명해 드리면서 이렇게 어떤 내용인지 좀 이야기하면서 어떤 건지 좀 해보자라는 이야기 할 거고요. 유튜브로 올라가면은 밑에 이렇게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링크 12월 2일까지입니다. 링크 들어가시면 네이버에 아이디 로그인을 하시고 들어가셔서 하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10가지 한번 이제 지극히 주관적인 우리 둘의 평가는 저희 둘의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인 것이고 10가지는 서대문구 의회에서 이제 선정한 것입니다. 10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들의 의견을 반영하셔서 설문에 응하셔도 되고 우리 둘의 그냥 얘기니까 무시하시고 본인들 생각하신 대로 참고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거는 다 그런 거죠. 첫 번째 서대문구 직원 주거 안정 지원, 직원 행복 주택. 야, 직원 주거 안정 지원, 직원 행복 주택. 너무 어려운 말이다.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 10명이 입주할 수 있는 기숙사 건물 매입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서 직원의 주거복지를 위한 사업이라는 의견과 소수의 직원을 위하여 과도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라는 것까지가 지금 이 구의회의 워딩이고요. 들어가는 예산은 총 예산이 24억인데 기존에 보증금 9억 5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사실상 14억 5천만 원을 더 들여서 매입하겠다라는 것이 서대문구청의 예산 방향입니다. 뭐 이건 얘기 좀 하긴 했는데 더 하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 기숙사를 마련한다는 이제 명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기숙사 찬성을 해요. 네. 찬성을 하는데 카메라는 좀 보면서 얘기해주시면. 이걸 좀 보느라고 찬성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지금 구가 매입하려고 하는 건물이 네. 서대문구 사회복지협의체 협의회. 협의회. 협의체라 그러면 협의체 계신 분들이 또 뭐라 하시더라고요. 사회복지 사회복지 협의체가 따로 있습니다 또. 오케이. 네. 협의회 거기 이제 뭐 대표를 맡고 계신 회장. 분의 예. 원래 그 집을 지어놓고 그죠.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안 된 건물인 거잖아요. 따지고 뭐 그렇죠. 그리고 이 건물을 아예 통으로 지금 매입하겠다고 하는. 그렇죠. 예, 애초에 이 뭐 기숙사를 지으려고 해서 납품한 것도 아니고. 구청 입장은 그러니까 구청 입장입니다. 구청 입장 2023년도부터 자기들은 준비했었다라고 얘기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 건물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가 있고 또 하나의 이제 어떤 분들 의견은 직원 10명에 이 비용을 하는 게 맞냐? 차라리 이 돈을 직원들에게 이렇게 소위 말해서 올라왔고 이 근처에서 이제 따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다만 얼마라도 지원해 주는 게 더 맞는 사업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24억을 은행에다 넣으면은 1년에 2% 이자만 해도 4,800이면 4,800만 원이면은 한 달에 2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하면은 20명한테 할 수 있는 돈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견이 이제 그렇죠. 공존하고 있고 네. 저는 이제 그 의견 둘 다 좋다고 봐요. 그렇게 이제 드리는 것도 좋고 저는 이제 기획사를 하는 것도 좋은데 다만 그분의 건물에 하는 거는 절대 반대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식으로 엮이면 안 된다고 저도 보거든요, 진짜.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하면 제가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들리는 소문에 하면은 청년주택 같은 거 있잖아요, 임대주택. 네. 공실이 좀 있답니다. 그렇죠. 공실이 이제 한동안 우리가 청년주택 했었는데 그런 공실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또 아이디어를 조금 더 낸다면은 지금 신촌동 주민센터를 다시 지으려고 하잖아요. 네. 거기도 이제 청년주택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꽤 많이 들어가잖아요. 저는 그런 데다가 좀 마련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약간. 이제 공무원분들은 신촌이 좀 멀다 뭐 말씀은 하시는데 에이, 신촌에서 이렇게 그거는 뭐 이제 아니 신촌에서 거기서는 구청까지 제가 알기로는 마을버스 다니거든요. 그래서 산법버스 다니죠. 네. 근데 오히려 지금 이 양반 집에서 여기까지 마을버스가 애매해요. 오히려. 아니 거기 이제 내려와서 바로 버스 타도 되고 걸어와도 되니까요. 걷는 길 꽤 멀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 애매해.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버스 두 정거장 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교통편이라는 문제가 멀다 안 멀다가 뭐 신촌에서 뭐 구청까지가 멀다고 얘기하면은 애매하죠. 그것도 좀 웃긴 얘기죠, 사실은.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네. 뭐 이제 과정상 문제가 없다는 말만 하는데 이건 누가 봐도 과정상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게 불법이 아니다라는 말을 너무 쉽게 그냥 그걸 다 퉁치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좀 그래요, 사실은. 네. 불법이 아니면은 안 해도 그럼 다 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 금액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도 네. 좀 코미디인 거고. 그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예를 들면 LH나 이런 데가 올해 이제 공지한 약간 이런 내용들 이거 얘기했더니 과장님이 화내시던데? 왜요? 원래 성호성 의원이 질문했더니 화내시더라고. 예를 들면 LH 공사에서 미분양 주택 이렇게 매입해 주는 공고를 내면서 네네. 분양률에 따라서 85%에서 91% 분양가의 85%에서 91%로 매입을 해주는 사업을 올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안 팔린 집은 비싸기 때문에 다 못 사준다. 그 값으로 못 사준다가 기본이죠, 사실은. 그렇죠. 너무 막 떠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한 채도 안 팔리가 너무 많이 안 팔린 집은 85%, 좀 그래도 좀 팔렸다. 그럼 가격을 인정해서 91%. 요 사이에서 인정해 줄게가 LH의 사업 공모 올해 이제 8월 달인가 났었던 사업 공모거든요. 그 얘기를 물어보면서 외국에서는 다 그런 식으로 사업하는데 24억 원을 다 인정해 줄 거냐. 그러면은 모르고 있었냐라고 했더니 과장님이 약간 누가 봐도 화를 내시는데 나중에는 화를 안 내셨다고 이게 그러시는데 뭐라고 하시면서 이게 몰랐다. 근데 모르지 않는다고 약간 이러면서 모르지 않는다. 모른다는 얘기를 모르다고. 이게 모르지 않으시면 그대로 적용하셔야지 왜? 그러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화를 내시지? 약간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예산 일단 저는 우선 제로로 해놓고 난 다음에 다시 설계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9억 5천만 원도 저는 많다고 지금 이렇게 깡통전세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문제인 상황인 것이기 때문에 앞서 사실은 이제 두 가지 정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하나는 뭐 이게
구가 짓든 매입을 하든 건물에 입주시키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더 많은 공무원분들에게 네. 주거비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 있을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게 더 나을지 직원들 내에서 설문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공무원 노조랑도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 정책을 저는 반대하진 않지만 그 과정상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그 집을 매입하고 한다는 것은 뭐 비용 면에서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제로로 해놓고 다시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뭐 6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뭘 2천만 원이든 1년에 한 1억씩 쓴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더 많은 공무원 그것 때문에 정말 그 돈을 조금 지원해서 공무원들이 뭐 관둘 사람들이 안 관둔다면 지원해야죠 그건. 근데 자꾸 그 공무원들 핑계를 대면서 뭔가 굉장히 이렇게 불투명한 유착 관계에 있어서의 이익 공동체의 어떤 이익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사업이 작동하는 건 정말 누구도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그 주거에 대해서도 모든 그 공무원에 대해서 적용할 필요가 없고 연차 그 적은 그 공무원의 그게 언제까지로 볼 거냐 3년으로 볼 거냐 5년으로 볼 거냐 뭐 어떻게 볼 거냐를 정해서 네. 그 연차 아래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적용해주면 되죠. 그리고 저는 일단은 저기 청년주택 이런 공실이나 그럼요. 그런 그리고 데도 충분히. 신촌동에 있는 그런 주택들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공무원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그런 것부터 조금 일단 알아보고 그다음에 뭘 하려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청년에 네. 또 들어가려고 하는 것 기회를 뺐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거기가 얼마나 공실이고 만실인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럴 때 기준점은 공무원들이 이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상 본인이 이제 뭐 초과 근무나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서 지금 가까스로 최저임금이 넘지만 본인이 그냥 본봉으로 받는 건 최저임금 안 되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렇죠. 전 그런 공무원들에 한해서만 그런 청년주택도 들어가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방법을 찾으면은 뭐 없진 않을 것 같고 그 욕먹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충분히 그리고 혜택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부터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네. 예,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거는 날리고 그런 방법을 대안을 한번 찾아보자. 이게 그런 거고 두 번째는 반려동물 문화센터. 반려동물 문화센터구나. 이게 지원가의 전 총 예산이 10억이 넘는데 반려동물 문화센터 예산은 6억 1,102만 원이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지금 임대비가 1억 4천 그렇잖아요. 포함된 거죠.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고요. 서대문구청은 2024년 반려동물 지원과를 신설하고 반려동물을 위해 각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키우는 주민의 증가로 시대에 맞는 행정 조치라는 의견과 예산이 과도하게 투입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저는 뭐 반려동물 정책 관련해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이제 그것도 우리 수준을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구의 이제 예산이나 또 얼마만큼의 반려 인구가 네.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가 이런 걸 좀 기반해서 해야 되고 이게 시비도 지원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원받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시비도 어느 정도 포함되면은 이게 다 포함 안 된 금액일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구비만 올려놓은 걸 거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네요. 네. 그래서 이것보다는 좀 더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우선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등기소를 우리가 임대해가지고 1억 4천만 원 1년. 임대해가지고 지금 이거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공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갑자기 이상한 얘기해서 그렇겠는데 그 1억 4천만 원을 차라리 공무원들 임대 기숙사 이런 거에 지원했으면은 그 공간을 아니 그 1억 4천만 원을 1억 4천만 원을 차라리 공무원들 기숙사 뭐 이렇게 필요하고 뭐 이런 임대 뭐 필요한 주택 그런 걸로 지원해줘도 그렇지만 몇 명이 아니 그 건물 개조해서 기숙사 만들어도 되겠네요. 어쨌든 저는 이제 그 지금 홍남교라고 홍제천에 보면은 예전에 두바퀴 센터가 있어요. 맞아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 환경교육조례 하고 환경교육센터 이제 그 안에 놓고 하다 보니까 그곳이 환경교육센터가 됐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또 다른 얘기인데 그 환경교육도시 된 거 가지고 기주연설을 이성원 청장이 했던데요. 가가지고 어디 행사 가서 생생 내시하지 어떡해요. 제가 뭐 누구 시의원처럼 그거 제가 한 겁니다 할 것도 다시 아니고. 말씀드리면 그 조례는 이제 차승현 의원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토대가 됐다고 합니다. 환경교육도시. 아니 환경교육도시 관련된 모든 내용 제가 다 토대 만든 거는 마찬가지던데요. 뭐. 어쨌든 네. 저는 이제 제가 예전에 뭐 5분 발언 뭐 이거 할 때 구정질문이었나 5분 발언인가 할 때
그 공간을 제가 반려동물 센터로 하자 그랬어요. 좋긴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흥제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그렇게 딱 들어가면은 위치로는 굉장히 좋아요. 네. 사실. 그리고 거기서 뭐 배변봉투 받아가도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문화시설, 교육시설 그러고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휴식 공간으로 사실 위치는 거기가 더 좋아요. 저는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에.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옮기고 또 다른 공간이 필요하면 또 한 군데 정도 더 만들 수도 있고 뭐 홍제천 이용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거니까. 근데 저는 등기소 자리는 너무 애매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등기소에 다른 걸 우리가 도입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정책에 대해서는 이 정책이 뭐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좀 다른 방식의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등기소 자리를 이게 뭐라고 하지? 제가 이제 이름 까먹었는데 거기 그 지금 기재부 밑에 있는 캠코 자산관리공사에서 네. 이거를 지금 소유하고 있을 거예요. 캠코에서 가지고 있겠죠. 네. 저는 이제 캠코에게 우리에게 매각을 해라라고 요청을 하고 이걸 매각 대금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기숙사 그 24억을 빼서 그렇지. 이걸 매각하는 게 저는 지금 제일 좋고 1억 뭐 얼마를 계속적으로 1억 4천만 원. 들어가는 거는 저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등기소가 우리가 서부 권역으로 봤을 때 네. 지금 이제 마포 서부지방법원으로 등기소가 이제 등기국으로 집중된 거잖아요. 그렇죠. 다 넘어갔죠. 그러면서 이제 은평에 있던 등기소도 빠졌어요. 맞아요. 제가 알기로 은평은 이걸 매입했어요. 아. 거기다 이제 도서관 짓는다고. 아. 근데 이제 지금 도서관 지을 돈이 없으니까 거기도 이제 우선은 다른 걸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도 저는 이걸 매입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이렇게 해서 센터를 만드는 바람에 정작 반려동물과 관련된 예산은 줄었습니다. 센터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인건비랑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작 예를 들면 길고양이 사료 주는 밥값은 1년에 4개월치 8개월은 굶긴다는 건지 그래서 물어봤거든. 그때만은 뭐 아직 예산이 뭐 해서 의원님들 한 번 더 설득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과장. 근데 어쨌든 이게 센터가 구색은 뭐 예쁘고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정작 예산을 불균등하게 들어가 버리면서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예산들이 줄었어요. 다. 아니 며칠 전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아예 그 정면부에 이렇게 뭘 그 발랐더라고요. 이제 꾸미는 뭐 이런 걸로. 설마 그 예산으로 그냥 길고양이 사료값을 하시지? 얼마 안 돼요 사실. 길고양이 사료값 그거 1년 주는 거 얼마 안 되는데 그것도 깎이고 뭐 예를 들면은 길고양이 그 중성화 수술 그 개체수 해야 되는 그 예산도 깎이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운영비 그러니까 시설을 만들면 운영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도 일해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늘리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기존에 했던 사업들의 사업비가 줄었어. 그리고 최근에 그것도 있었어요. 그 우리 주민들 지금 이제 뭐 의정 참여하는 그런 그 방에서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이게 관심 있으신 분 같은데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산출 시기 잘못됐다.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야생 그 개 얘 포획한 데는 제가 왜 비용이 그게 든지는 이해는 해요. 80만 원도. 네, 그거는 이제 포획하기도 어렵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면이 있어서 그럴 수 있는데 다른 거는 기준점이 다를 이유는 없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기준점이 그때 그분이 17만 원, 20만 원 이랬습니다. 딴 데는 17만 원인데 서대문구는 20만 원 주고 약간 그런 것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서대문구가 조금 많이 주더라고요. 이게 광진군과 거기랑 이제 비교해서 했던데 그런 부분은 이제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그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좀 조정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는 또 이제 저번에 방송 제가 했던 것 같긴 한데 이용준 의원이 왜 이렇게 포획을 비도 많은데 포획이 적게 되냐라고 하는데 그 꼭 아셨으면 하는 게 그 포획되면은요. 다 죽습니다. 그렇게 많이 포획되고 이런 것들이 왜냐면 다 안락사 시킨다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포획을 빠르게 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책 자체 그러니까 포획을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라 포획을 한 다음에 이 문화센터도 만들었으면 문화센터에서 뭔가 그 강아지들을 이렇게 뭔가 보호하고 있다가 입양을 시키던가 약간 이렇게 하는 정책이 없이 포획만 하면 지금 고스란히 가면 다 안락사 된다. 동물구조협회라고 하는 곳이 그쵸. 저 경기도 양주인가 있는데 그쪽 가갖고 이제 다 그렇게 다 안락사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오히려 이러면 문화센터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저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구조 이후에 어쨌든 뭐 이렇게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생명을 조금 살릴 수 있는 방식의 정책을 고민하는 것까지도 갔으면 좋겠다. 그 정도. 그래서 이 예산은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의회에서 저는 적절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뭘 날리고 말고 할 분위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날리긴 조금 애매하죠, 사실. 아니, 그렇죠. 네. 계속 말씀드리는 이제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서대문구 예산 규모와 이게 또 제대로 잘 쓰여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 말씀하셨던 건 이것 핑계로 다른 이제 동물 관련된 예산이 네. 줄어든다. 이런 거는 이제 조정을 해야겠죠. 그렇죠. 네. 네 번째까지 하고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서대문 사랑 상품권 발행. 서대문 사랑 상품권 할인 발행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상품권 사용처가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당초 소상공인 지원 취지와 달리 운영되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산은 2억 8,825만 원. 이게 그건 것 같아요. 학원을 많이 간대요. 이걸 상품권을 사가지고 아이들 이제 학원이나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이 상품권을 사가지고 뭐 소상공인들이 하는 뭐 시장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소비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소비가 학원이나 이런 데서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좀 제대로 된 소비가 되고 있나 약간 이런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래도 학원도 결국은 지금 서대문 관내에 있는 학원 다니실 거잖아요. 그러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 시골에 이거 이제 이번에 뭐 반값 여행이나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오 그런 거 좋다. 그 가면은 이제 반값을 지원을 해줘요. 좋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어쨌든 한도는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뭐 2명 가면 최대 10만 원까지인가 뭐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좋다. 이거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아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는 이제 그 지역사랑 상품권 아니 그 뭐 이제 무슨 뭐 몰이 있어요. 농산물 몰 같은 거. 결국은 이걸 쓸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문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배송받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렇죠. 쌀 같은 거를 네. 좋다 그것도. 그러니까 그렇게 그 몰을 이용하게 돼 있는 구조인 좋다. 거죠. 괜찮네요 그것도. 네. 그래서 하다 보면은 이제 가격이 안 맞잖아요. 네. 뭐 남잖아요. 더 써야지. 더 써야 돼. 그럴 수 있지. 그런 구조.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도 그러다 보면 또 이제 그 몰 만드는데 돈 들어간다 또 그럴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이거를 지역 내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더 어려운 그 우리 상인들 있잖아요. 그런 걸 하나의 몰을 만들어서 쓸 수 있게 하는 방식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꽤 오랫동안 지금 하고 있는 거고 특히나 이제 지역 그 소상공인들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의미로 이제 매여 있는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서는 저는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와 같이 연동돼 가지고 5번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3번 넘어갔어요. 3번 제가 넘어갔나요? 네. 3번은 조금 이따 얘기합시다. 네. 4번이 지금 서대문 사랑 상품권이었고요. 5번이 연동된 것은 5번까지 하고 그다음에 다시 3번으로 넘어갈게요. 5번 서대문형 공공 배달 앱 운영. 서대문형 공공 배달 앱 전용 상품권 할인 발행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소상공인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는 의견과 일회용품이 남발되는 배달 이용을 부추기고 소수의 주민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산은 3억 1,380만 원. 근데 서대문형 공공 배달 앱이 만들어져 있나요? 모르겠어요. 이걸 만들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만들겠다는 거죠. 난 정확하게 이건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어서. 그러니까 안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솔직히. 저는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정책 아이디어를 붙일 수는 있어요. 여기 보면은 지금 일회용품이 남발되는 배달 이용을 부추기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서대문형 공공 배달 앱을 많이 만들고 이용한다면은 여기는 다회용품을 쓰게 하는 걸로만 제한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의 사회적 기업이 붙고 뭐 이래야 되는데 네. 아시다시피 사회적 기업 안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끝까지 관심 없어서 모르겠고 어쨌든 이제 한다면은 그런 방식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한 지금 뭐 배달의 민족이나 그 뭐죠? 여기요나 뭐 이런 식의 방식을 차용한다면 굳이 이게 뭐 할 필요가 없죠. 약간 이게 나는 게 구청이 이런 게 모순된다고 생각하는 게 문득 모순이 되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결국 사회적 경제의 어떤 그런 거잖아요. 근데 구청은 이성원 청장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성원 청장이 되고 나서는 사회적 경제과를 없애고 청년 정책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걸 되게 잘할 수 있는 데가 사회적 경제인 거고 사회적 경제과를 통해서 굉장히 이런 것들을 살려나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정책은 없고 그냥 떨렁 이렇게 뭔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나왔기 때문에 되게 모순됐다고 느끼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아마 이건 지역 일자리과나 그 지역 경제과 이제 부서 이름이 자주 바뀌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거기서 할 거예요. 뭐 그러겠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다른 의미로 계속적으로 서대문의 예산 규모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원래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기 전의 방식이었다면은 우리 서대문 예산 1조를 넘었을 거예요. 지금쯤이면. 그렇죠. 근데 지금 중앙 정부에서 부자 감세하면서 세수를 지금 못 걷고 있고 네. 지금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되고 있는 과정에서
지방에 지금 또 돈을 안 내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대통령, 국민의힘 지방정부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심지어 지금 뭐라 그러죠? 그 구청장이 쓸 수 있는 그 비용 가용 예산 거의 없을 거예요. 이제. 가용 예산이라는 게 서대문구가 꼴찌랍니다. 서울시에서요. 서울시에서 꼴찌랍니다. 꼴찌는 아마 노원구. 아니야, 이번에 거예요. 발표했어요. 그 기사 나왔더라고. 서대문구가 꼴찌래요. 강남구가 1등이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서대문형 공공 배달앱을 만들지 말고 서울형 공공 배달앱을 만들라고 좀 서울에 제안 좀 하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좀 사이즈를 이렇게 키우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식으로. 그렇죠. 차라리 그러니까 메타버스 그런 거 만들 시간에 서울시도 그래서 100몇십억 들일 시간에 그거 날렸잖아요. 그렇죠. 그거 종료했고. 실패를 인정했죠. 그거 종료한다고. 네, 100몇십억짜리를 들여. 차라리 그런 걸로 공공배달앱을 거기서 만드는 게 낫지 않나? 근데 경기도에서 만들었을 때 그런 비판을 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만들었을 때 무슨 경기도에서 그런 걸 만드냐 이러면서 비판을 했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못 만드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어느 정도 지났고 이게 일상화됐고.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다회용기 사용으로 전환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뭔가 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좀 저는 서울시가 같이 하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규모 경제를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서대문형 공공 배달앱이 어느까지 범주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그 외곽에 걸쳐져 있는 동네들은 네. 배달을 동네에서만 하지도 않아요. 그쵸. 네. 왜냐면 내가 먹고 싶은 게 우리 동네 맞아. 없고 바로 옆에 맞아, 있을 맞아, 수 있어요. 맞아. 그리고 의외로 여기가 그 배달하는 또 맞아요. 상가들이 적기도 특히나 하더라고요. 가재울 쪽이 그래요. 많이 네. 그래요. 가재울 쪽은. 저기 뭐 그 마포 아니면은 은평구 이쪽하고 막 이렇게 섞어가면서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부관이나 저 서대문 쪽도 그럴 수도 그러겠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서대문형만 한다고 했을 때 좀 저는 이제 불편함도 있을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해보자. 네, 서울형으로 저는 이걸 좀 폐기시키고 폐기시키자. 서울형으로 제한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보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4번, 5번까지 했고요. 이제 3번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전화 한 말씀 잠깐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